안녕하세요. 만나감자탕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100세 인생. 이렇게 긴 시간에 한 번의 사랑이 존재하여 누구에게나 2-3번의 사랑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노년의 시절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사랑이 시작된다면, 현재의 사랑이 구속처럼 느껴진다면 60대 박노인이 80대 김순자 씨와의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한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낭만은 사라지고 고독만 남은 요즘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볼까요? 박어르신의 심장이 다시 뛴다. 병원 복도에는 늘 같은 냄새가 맴돌았다. 소독약과 미지근한 커피, 그리고 기다림의 냄새. 오전 10시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늘어질 때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어르신, 혈압 재고 가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박노인 68.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팔에는 세월이 남긴 점들이 박혀 있었다. 그가 앉자마자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오늘 사람 많네요. 고개를 돌리자 70둘쯤 되어 보이는 예쁜 뿌띠 스카프를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눈가에는 웃음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찬글한 주름이 가득했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모양이군. 내키지 않았지만 친절함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게요. 박노인은 짧게 답했다. 저는 김순덕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와요. 할머니는 자기소개를 하듯 말했다. 병원에서는 이름이 먼저 나왔다. 아, 박영수입니다. 그는 괜히 허리를 폈다. 항상 혼자 진료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무료함을 달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수요일 오전 10시는 둘의 시간이 됐다. 혈압을 재고 진료를 기다리며 같은 의자에 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날씨와 약 이야기였다. 적막감을 이겨내기 위한 짧은 대화가 이젠 즐겁다.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한대요. 그럼 속 쓰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죽을 먹죠.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자식 이야기, 먼저 떠난 사람들 이야기, 혼자 사는 집의 소리까지. 박노인은 아내를 15년 전에 보냈다. 순덕은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인사와 함께 시작된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순덕이 말했다. 커피 드세요? 네. 병원 커피는 맛없어요. 그래도 같이 마시면 낫더라고요. 그녀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왔다. 김이 조금 올라왔다. 박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그래도 낫네요. 박노인이 같이 커피를 마신 것이 그린라이트라고 본 건지 순덕은 즐거운 내색이다. 다음엔 요 앞에 분위기 좋은 카페로 가는 건 어때요? 먼저 다음 약속을 선정한다. 즐거운 모양이다. 그날부터 순덕은 적극적이었다. 진료가 끝나면 먼저 말했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그럼 근처 국수집 가요. 제가 아는 데 있어요. 국수집은 소박했다. 멸치 국물이 깊었다. 순덕은 김치를 앞접시에 덜어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먼저 챙겨야 해요. 기다리면 아무도 안 해줘요. 박노인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순덕은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 드릴게요. 병원 말고도 연락해요. 괜찮을까요? 왜요? 괜히 좋아질까봐요? 그녀는 웃었다. 좋아지면 좋은 거죠. 연락은 자연스러웠다. 아침에는 날씨, 저녁에는 오늘 먹은 것. 박노인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들었다. 심장이 가끔 빨라졌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자신도 이렇게 몰입할 줄은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겁다. 아니, 병원에 약 타러 가는 것도 즐겁다.
오늘도 약속을 잡아 그녀와 같이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웬 노년의 가슴 떨림이라니? 피식이 웃음이 나는 박노인이다. 그래도 어쩌란 말야 가슴이 뛰는걸. 하지만 잠시 표정이 어두워진다.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병원에 후줄근하게 다니던 박노인이 머리에 젤을 바르고 빗질을 하자 자식들이 눈치를 챘다. 문제는 가족이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서 만난 분이라니. 딸도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왜요?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자신의 연애를 반대하기 시작하는 말들이 쏟아지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다. 자녀를 키우는데 중년을 보낸 자신이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도 눈치를 보는 게 싫었다. 박노인은 말이 막혔다. 친구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은 속에서만 맴돌았다. 자신 있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만나는 것을 공개하기가 부끄러웠다. 병원에서 만난 박노인이 표정이 어둡자 순덕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순덕은 눈치가 빨랐다. 가족이 반대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박노인의 등을 밀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누나의 박력에 놀랐다. 역시 연상은 이런 맛이지. 나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말은 거칠었지만 진심이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럼을 무릅쓰고 당차게 말했다. 순덕은 더 적극적이었다. 손편지를 썼다. 글씨 또한 이쁜 그녀다. 젠장 또 사랑에 스며든다. 영수씨, 같이 늙어가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글씨는 단정했고 마음은 분명했다. 어느 주말 박노인은 가족을 불러 말했다. 나 재혼한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딸과 아들은 놀란 눈치다.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는 듯 공격이 하기 시작했다. 죽은 엄마를 생각하라며 우는 자식들 꼬락서니 하고는 딸이 울먹였다. 엄마는요? 엄마는 이미 내 마음에 있어. 그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의 나도 살아야 한다. 갈등은 길었다. 하지만 시간은 늘 사람 편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결혼식은 병원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순덕은 연분홍 한복을 입었고 박노인은 양복이 어색했다. 떨리세요? 네, 저도요. 그녀는 웃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아직 설레니까. 식이 끝나고 둘은 손을 잡고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박노인이 말했다. 아니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이죠. 집은 작았다. 신발장에는 신발이 2켤레씩 늘었다. 밤에는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아침에는 약을 챙겼다. 약 드셨어요? 아직요. 그럼 같이 먹어요. 병원 수요일은 여전히 같다. 하지만 이제는 나란히 앉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두 분 부부세요? 순덕이 먼저 답했다. 네, 새로요. 박노인은 웃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늦은 사랑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병원 복도의 냄새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잘 사는 두 연상연하 커플. 아름답죠. 인생은 한 방입니다. 코인도 주식도 한 방이듯 재혼도 한 방입니다. 100세 인생 자신의 타액과 가래도 닦아줄 부부연을 이어가는 것에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면 던져버리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이 그립고 정에 고프면 먼저 다가가서 쟁취하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만나 감자탕이었습니다.